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에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다라고 하고요. 뉴런의 구조를 보시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를 이루고 신경세포체는 핵 그리고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는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합성함으로써 뉴런의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하죠. 가지돌기를 이제 보시면요. 가지돌기는 수상돌기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오는 여러 개의 짧은 돌기를 이루고 감각세포나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돼요. 축삭돌기는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오는 하나의 긴 돌기고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축삭돌기 끝을 축삭말단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신경말단이라고 하는데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스포가 많이 들어있죠. 뉴런은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기능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축삭돌기가 마리집에 쌓여있는 뉴런을 마리집 신경, 축삭돌기가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는 뉴런을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마리집을 보시면요. 마리집은요. 슈반세포가 길게 늘어나 축삭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고요. 대부분이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 전달에서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죠. 뉴런을 기능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요. 구심성, 연합, 원심성. 구심성은요. 감각기관이나 내장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 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이고요. 감각 뉴런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한 말초신경계를 구성하고요. 구심성 뉴런은요. 가지돌기가 발달되어 있고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옆에 붙어있는 구조를 나타내요. 연합 뉴런은요. 뇌와 척수 같은 중추 신경을 구성하고요. 구심성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 사이에서 흥분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에서 온 정보를 통합해서요. 원심성 뉴런으로 적절한 반응 명령을 내리는 뉴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연합 뉴런은요. 가지돌기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지돌기 수가 많고 그리고 축삭이 매우 짧은 구조로 되어 있죠. 원심성 뉴런은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이고요. 운동 뉴런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한 말초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원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비교적 크고요. 또한 축삭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극에 대한 전달 경로는요. 감각기에서 구심성 뉴런에서 연합 뉴런으로 그리고 원심성 뉴런을 통해 반응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A는 핵과 세포 소기관이 있는 신경 세포체가 되고요. B는 다른 뉴런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C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축삭돌기. 1번 A는 신경세포체다. 옳은 내용이고요. B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한다. 이건 C에 해당하는 거죠. 축삭돌기. B는 가지돌기. 다른 뉴런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돌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3번 B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다. 옳은 내용. 기능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뉴런 A, B, C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A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의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 안에 포함되고요. B는 뇌랑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이루는
연합뉴런. C는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 원심성 뉴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1번 감각 뉴런은 구심성 A, 그러니까 A 구심성에 해당한다. 2번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은 B 연합 뉴런이 되고요. 3번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은 C 원심성 뉴런에 해당하는 거죠. 특정한 감각기가 특정 이상의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흥분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흥분의 발생에 의한 자극의 이동이 뉴런 내에서의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뉴런에서 또 다른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자극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극의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쌍방향으로 정기적 신호, 즉 전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순서는 분극,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재분극 안에 과분극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의 이온의 배치를 통해서 다시 분극 상태가 되는 거죠. 분극 상태를 휴지 전이 상태 혹은 휴지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그때의 이온 분포를 축사하게 세포막 외부와 내부로 나눠서 살펴보면, 세포막 바깥쪽에는요, 나트륨과 칼륨 이온들이 주로 분포하는데, 대부분 나트륨의 이온들이 칼륨의 이온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세포막 안쪽에 역시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들로 이루어졌는데, 안쪽은 바깥쪽과 달리 나트륨 이온보다 칼륨의 이온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막을 중심으로 통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트륨, 칼륨 통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돼요. 통로에 의해서는요,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고요. 펌프에 의해서는 ATP 소모, 즉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위치가 세포막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세포막을 중심으로 나트륨 통로는요, 휴지 상태, 즉 분극 상태일 때는요, 그림과 같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칼륨 통로는 살짝 열려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이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나트륨은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돼요. 그 대신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 사용을 통해서 바깥쪽에 나가 있던 칼륨을 안쪽으로,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분극, 즉 휴지전이 상태를 살펴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 세포 안쪽은 상대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때 이온의 이동과 분포를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ATP를 소모함으로써 나트륨은 밖으로, 칼륨은 안으로 이동하는데, 이때는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나트륨은 언제나 세포 바깥쪽이 안쪽보다 많고요. 칼륨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언제나 많아요. 그런데 나트륨의 이온이 적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을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농도의 반대 방향, 즉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고요. 또한 나트륨은 세포 안보다 바깥쪽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농도가 낮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농도의 기울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트륨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 펌프는 농도의 기울기에 역행하는 쪽으로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능동성, 즉 에너지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붕극 상태일 때 칼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일부 확산이 되고요. 나트륨 통로는 거의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 안쪽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거죠. 이때 세포막 안쪽은 음의 전하를 띠고 세포막 바깥쪽은 양의 전하를 띠는데 세포 안이나 밖이나 나트륨과 칼륨 이온들로 차여 있어요. 그런데 왜 안쪽은 음전하, 바깥쪽은 양전하라고 기준을 잡냐면 전이는 상대적인 전하량의 차이가 돼요.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안쪽보다 플러스에 대한 전하량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고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죠. 이때 휴지 상태의 뉴런에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즉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어지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이때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전이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탈분극일 때의 이온의 이동과 분포 그리고 하전 상태 막전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요. 이때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막전이가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이 막전이가 상승하는 그림이에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때 여기에 약간 변곡점 같은 지점이 있죠. 이 지점이 역치전이가 되고요. 역치전이에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가 활짝, 즉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고요. 이때 많은 양의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요, 막을 중심으로 바깥쪽과 안쪽의 하전 상태가 달라지는데 분극일 때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였죠. 탈분극일 때는요, 반대로 안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쪽에 있던 많은 양의 플러스를 띠는 나트륨이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마이너스의, 즉 플러스의 전하가 작아진 거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전하가 커졌기 때문에 안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을 띠면서 대략 플러스 35mV까지 막전이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살짝 열려있던 칼륨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를 재분극이다라고 표현하고 나트륨 통로가 닫힌 반면 칼륨 통로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쪽으로 다량 확산돼서 이동해야겠죠. 그러면 막전인 다시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때의 이온의 이동과 분포 중 막전이가 휴지전이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위치를 보면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이 위치. 이때의 막전이 값은 대략 마이너스 80mV가 되는 거고요. 이때를 과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재분극 안에 과분극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분극 이후에 열려있던 칼륨 통로가 닫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작용을 해요. 그럼에 따라서 이온의 재배치가 일어나고 붕극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뉴런 내 자극에 따른 흥분 전도 방향을 그림으로 살펴볼 거고요. 축삭의 특정한 위치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그 위치는 탈분극이 되고요. 나머지 위치는 분극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탈분극이 되었던 위치가 재분극이 되면 그 옆에 이웃한 축삭의 위치는요, 탈분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재분극이 되었던 지점이 이온의 재배치를 통해서 다시 분극 상태가 되면 탈분극이었던 지점은 재분극이 되고 분극이었던 지점은 탈분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극을 주어지게 되면 그 자극은 재분극에서 탈분극에서 분극 쪽으로 자극이 이동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분극 쪽에서 탈분극 쪽에서 분극 쪽으로 자극이 이동된다. 재탈분 쪽으로 자극이 이동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축삭 내에서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전도 속도가 달라지고 축삭의 지름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는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뉴런이 마리집이 없는 민마립 뉴런보다 자극의 전도 속도가 빠른데요. 마리집은 절연체라고 했죠. 따라서 마리집 신경은 도약 전도가 일어나고요. 또한 축삭의 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항이 작다는 얘기고, 저항이 작기 때문에 자극의 전도 속도, 즉 정기적 신호가 빠르게 전달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극의 이동 중 흥분 전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흥분 전달 과정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요. 축삭 말단과 가지돌기 끝을 확대해서 나타낸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고요. 이때 축삭 말단과 가지돌기 사이를 시냅스라고 표현하고 그 틈을 시냅스 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냅스 틈을 기준으로 축삭 말단을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 보고요. 그리고 시냅스 틈을 기준으로 가지돌기 쪽을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보는 거죠. 활동 전이가 축삭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스포가 세포 막과 융합을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때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트콜린과 노르에프네프린이 있고요. 이 아세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시냅스 이후 뉴런을 탈분극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스포가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있고,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시냅스 이후 뉴런의 신경 세포체의 가지돌기 쪽에 있기 때문에 흥분의 전달은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전달된다. 즉, 한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등이 있어요.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진정제와 각성제는 서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약물이라고 본다면, 환각제 같은 경우는요, 인지작용이나 인식작용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환각을 유발하는 그런 약물이죠. 대표적인 거 대마, 뷰테인, 가스, 그리고 LSD 등이 있고요. 진정제는 자극을 억제를 시켜서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켜주거나 혹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고요. 대표적인 게 수면제, 알코올, 프로포폴 많이 들어왔죠. 각성제는 반대로 신경을 흥분을 시켜서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도 빠르게 하고 호흡도 빠르게 하고
거기에 대한 약물은 카페인, 담배에 많이 들어있는 니코틴, 코카인 등이 있고요. 이처럼 약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신경계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여러 기능 등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출지 상태 뉴런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칼륨은 세포 밖보다 안에가, 나트륨은 안보다 밖에 더 많이 분포한다. 휴지 상태뿐만 아니라 재분극, 탈분극, 그리고 다시 회복돼서 분극, 어떠한 상태가 됐던 간에 칼륨은 안에가 더 많이 분포해 있고요. 나트륨은 밖에가 더 많이 분포해 있어요. 2번,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소모하여 나트륨을 안으로, 칼륨을 밖으로 이동시킨다. 칼륨의 농도는 언제나 바깥쪽이 높다라고 했고요. 칼륨은 언제나 안에가 높다고 했죠. 펌프를 이용한 ATP 소모라는 거는요, 농도 기울기의 역행을 할 때, 그때 물질을 이동시킬 때 펌프가 작동을 해요. 나트륨은 바깥쪽이 더 높기 때문에 농도를 역행시키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세포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칼륨은 안에가 더 이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은 내용. 3번, 세포막 안쪽에 양전하, 바깥쪽에 음전하를 띈다. 안쪽과 바깥쪽에 양전하와 음전하를 띈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전하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안쪽이 음전하, 그리고 바깥쪽이 양전하, 그때의 전위 차이가 마이너스 70mV였고요. 이번에는 활동 전위가 발생할 때, 즉 분극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1번, 기역 통로가 열려 니은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막전위가 상승한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막전위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2번 볼까요? 탈분극이 일어나면 세포 안쪽은 양전하, 그리고 바깥쪽은 음전하를 띠게 된다. 3번, 막전위가 최고점에 이르면 나트륨 통로는 다시 닫혀야 되고요. 칼륨 통로가 활짝 열려 되겠죠. 그래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하여 막전위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난다. 그림가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2ms가 지났을 때 뉴런 안팎의 하전 상태에 나는 자극을 준 후 2ms 동안 A, B, C, D에서 일어난 막전위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B는요, A, C, D와 다르게 안쪽이 플러스로 그리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하전됐죠. 그러면 B는 탈분극이 일어난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 기억은 자극을 받고 나서 2ms가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휴지 전위 상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극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거. 분극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거는요,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니는요, 재분극이 되고 나서 과분극까지 온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분극은 재분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분극 상태에 니은이 탈분극, 디귿이 탈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탈분극 디귿이 되는 거고, 리을은 탈분극이 되려고 하는 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은 A나 C 둘 중에 하나의 위치가 돼야 되고요. A 혹은 C. 그런데
D가 디귿으로부터 가장 먼 위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디귿은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 즉 분극, 기역이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이미 탈분극이 일어난 상태, 그러니까 재분극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니은, C는 탈분극이 되려고 하는 중,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항문 전달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시냅스 틈을 기준으로 A쪽 축삭돌기 말단 부분에 시냅스 이전 뉴런이 되는 거고요. B는 이후 뉴런이 되는 거죠. 가로 하나 알맞는 말을 쓰시오. A와 B 중 시냅스 이전 뉴런은 A, 그리고 2번 시냅스 소포에 들어있던 물질 기억은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세틸 콜린 등이 있고요. 항문의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뉴런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C쪽이 감각기가 되는 거고요. A쪽이 반응기가 되는 거죠. B는 연합 뉴런이 되는 거고요. C는 구심성 뉴런, A가 원심성 뉴런. 구심성 뉴런에 감각 뉴런이 있고요. 원심성에는 운동 뉴런이 있는 거죠. 자극의 전달 과정은 CBA로 전달이 되고요. 1번 뉴런 ABC의 이름 썼고요. 2번 ABC의 성분 전달 방향 CBA 방향이 되는 거죠. 3번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의 기호는 연합 뉴런 B가 되고, 4번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 연합, 원심성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A, 중추신경의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된다. 원심성 운동 뉴런, 옳은 내용. B, 연합 뉴런은 마리집 신경이 아니라 민마리집 신경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내용. 4, C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의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그쵸? 구심성 감각 뉴런. 5. 감각 뉴런은 A에 해당하며 A는 운동 뉴런, 원심성. 반면에 C는요, 구심성 감각 뉴런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B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도약 전도는요, 마리집으로 둘러싸이는 마리집 신경에서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7번 B에서 흥분이 발생하면 A에서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 B 연합 뉴런, A 원심성 운동 뉴런. 연합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원심성 운동 뉴런 가지돌기 쪽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수용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흥분이 전달되고, 흥분이 전달됐다는 얘기는 A에서도 자극에 대해서 흥분한다, 즉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옳은 내용. 어떤 뉴런에 자극을 줬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다. 1 구간은 분극 상태가 되는 거고, 2 구간은 역직 이상의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3은 재분극 상태, 그리고 다시 분극 상태로 회복이 된 거죠. 1번 기역은 1 구간 분극 상태, 2 구간 탈분극, 3 구간 재분극이 되는 거고요. 2의 1 휴지 전이가 측정된다. 구간 1이 되는 거죠. 칼륨 통로가 열려 칼륨이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된다. 재분극 상태 3.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된다. 탈분극 상태. 칼륨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과 칼륨이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분극 상태를 유지한다. 1번 상태.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분극 상태에서는요,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이 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구간 1에서 세포막 안쪽은 플러스 전하, 세포막 바깥쪽은 마이너스 전하, 반대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전을 띠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막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 차이가 마이너스 70mV를 나타내는 거고요. 구간 1, 2, 3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모두 세포 안쪽보다 바깥쪽이 높다. 나트륨의 농도는요, 언제나 바깥쪽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구간 3에서 모든 나트륨의 통로는 계속 열려있다. 3은 재분국. 재분국일 때는요,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살짝 열려있던 칼륨 통로가 활짝 열린다고 했어요. 따라서 4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두 뉴런의 연결과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냈고요. B가 축상 말단 쪽이 되는 거고요. A가 가지돌기 쪽이 되는 거죠. 스몰 a는 시냅스 소포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 즉 신경 전달 물질 B가 되죠. B 신경 전달 물질 대표 중에 얘가 아세틸 콜린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돌기 쪽에 나트륨 이온 수용체가 있죠. 가는 시냅스 틈이 되는 거고요. 1번 A와 B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A는 시냅스 소포, 그리고 B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2번 흥분 전달 방향은 말단 부분에서 가지돌기 쪽, 즉 B에서 A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3번 그림에서 같이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면 기억과 니은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기억은 마리집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니은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랑비의 결절 같죠? 마리집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절연체인 마리집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지 않죠. 따라서 1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 A는 시냅스 이후 뉴런, B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다. 예, 옳은 내용. 3번 두 뉴런의 접속 부위인 가는 시냅스, 시냅스 틈이라고 해도 되고 시냅스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4번 신경 전달 물질은 가지돌기에서 분비되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어 가지돌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5번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를 변화시킨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6번 그림은 두 뉴런의 성분 전도 시 모두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그림의 두 뉴런,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나겠죠.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7번 A는 시냅스 소포를 이야기하는 거죠. A의 세포막과 융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흡수한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거죠. 옳지 않은 내용. 8번 B는 뉴런 A의 세포막의 탈분극을 일으킨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